안에서 뭐 해결해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중동의 사태가 그렇게 되기 전에 저쪽에 키프로스 통해서 뱃길로 넘어가는 길도 있지 않았나요? 난민들이 가는 루트인가? 키프로스도 상당히 복잡한데 잠깐 짧게 짚고 넘어갑시다. 현 상황. 북키프 남키프. 그쵸. 어디가 나쁜 놈이고 어디가 어떻게 되게. 북쪽은 터키 거, 남쪽은 그리스 거. 그쵸.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것은 남북쪽. 사실 역사적으로 남북 상황에서 북쪽이 나쁜 놈이다 하면 거의 맞아. 예를 들면 북 베트남, 네, 거기 이제 공산주의고, 그쵸. 남 베트남 이제 자유민주 진영이지. 그리고 우리나라 남북 관계 똑같고 키프로스도 남쪽만 인정. 그래서 그리스로 갈 수 있는 게 그 키프로스 남쪽으로 들어가서다. 아, 내가 이 중동 얘기하려면 나도 밤새야 돼. 나도 이제 중동 여행을 할 때 하필 시리아가 이제 전쟁이 격화돼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쟁 중이라서 진짜 10년 넘게 지긋지긋하다. 아, 나 근데 시리아 못 간 게 너무 아쉬워서 이 얘기는 나중에 중동 얘기는 따로 하도록 하고. 아, 그래, 내 국경 중에 또 레전설 국경은 사실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넘다가 조던 사진 찍어서. 그러니까 사진이 문제야. 찍지 말라는데 자꾸 하지 말라는 데서 뭘 해. 나 근데 이거 썰 얘기하면 이스라엘 경찰들이 나 잡으러 올걸. 그 뭐냐, 이스라엘 그 모사드가 나 그냥 목을 쏴버려. 자, 그래서 이제 유럽의 국경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유럽의 국경은 일단 쉥겐 조약을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겠네. 쉥겐 뭡니까? 이 국경 협정을 국경에서 맺었네. 룩셈부르크랑 프랑스 국경 마을에서 룩셈부르크 쉥겐이라는 지역에서 유럽 사람들이 협정을 맺었습니다. 무슨 협정이냐? 야, 우리 유럽 이렇게 붙어있는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도장 찍고 검사 다 할 거야? 너무 비용이 많이 들지. 그래서 유럽 내에 있는 국경을 없애겠다. 유럽 사람들끼리 국경 없앤 겁니다. 왔다 갔다 할 때 따로 여권, 비자 그런 거 스탬프 찍지 않습니다. EU 가입국만 포함인가요? 이게 또 쉥겐이랑 EU랑은 또 별개의 체제입니다. 근데 또 얼추 비슷해. 그래서 90% 정도는 일치합니다. 그래서 쉥겐 조약 가입국이랑 EU 가입국은 거의 명단이, 국가 명단이 90% 정도 일치하는데 이제 예외가 있다는 거지. 스위스가 쉥겐에 가입을 했지만 유럽 연합에는 안 들어가 있지. 그렇죠. 그리고 유로를 쓰지 않습니다. 스위스는 스위스 프랑을 쓰지. 그래서 스위스는 방금 말한 대로 스위스랑 그런 나라가 몇 개 있어. 노르웨이랑 이런 나라들은 자국 통화를 써서 유럽 연합에 가입을 하지 않았으나 쉥겐 조약에는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스위스 갈 때 따로 국경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기차 타고 그냥 들어가면 돼. 그래서 유럽 내에서 다니는 것은 제약이 없습니다. 단지 이런 제약이 있죠. 쉥겐 조약국으로 들어왔을 때 유럽 그 쉥겐 조약국 내에서 90일을 체류하면 된다. 였던 것 같아. 우리는 또 그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체류 날짜는 따로 알아봐야 돼. 이게 진짜 얼마나 복잡해서 이거 몰라서 스위스에서 출국할 때 쉥겐 조약 위반으로 벌금 1,100만 원 낸 사람 기사도 봤어. 아, 나 형인 줄. 이게 진짜 복잡한 겁니다. 쉥겐 조약을 잘 해야 돼. 그래서 웬만하면 90일 넘지 않게 동선을 짜시고 나갈 때 쉥겐 조약 가입국의 그 규정을 잘 따져서 불법 체류 그 벌금 내지 않도록. 근데 한 대륙의 체류라는 건데 90일은 너무 짧지 않나요? 그치. 사실 90일은 유럽은 작은 나라니까 90일만 있으면 되는 게 한 나라당이면 좋아. 상관이 없는데 유럽을 통틀어서 90일은 좀 짧지. 근데 나 100일 정도 있었는데 중간에 영국 한번 갔다 와서 영국은 또 스탬프를 또 찍어요. 그리고 영국은 내가 한 2주 있었나? 1주일 있었구나. 영국은 또 쉥겐이 아니야. 그 다음에 EU였지만 또 파운드를 써. 그냥 영국은 진짜 개판이야. 그러니까 이제 EU 애들이 영국 그냥 꺼져라 한 거지. 그리고 영국도 지들도 나가겠다, 브렉시트 하는 거고. 다른 EU 봐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 나라들, 독일, 프랑스, 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EU 가입국이고 유로를 쓰고 쉥겐 조약이 돼 있어. 오케이, 3위일체가 다 돼. 폴란드까지도 심지어. 동유럽 국가들 중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지. 그런데 영국은 파운드 왔어. 유로 안 쓰지. 유럽 연합 가입했다가 나가려고 하지. 나갔죠. 나갔죠. 브렉시트를 이제 뭐 그다음에 애초에 사실은 뭐 영국은 섬나라긴 하니까 사실 쉥겐 조약을 할 필요는 없지. 왜냐면 뭐 거기는 비행기나 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세 번째 건 인정하는데 앞에 두 개 때문에 유럽 다른 나라들과 마찰이 심하지. 내가 뭐 영국 욕을 그렇게 이미 많이 했지만 그 섬나라의 특성인 것 같아. 유리한 곳에 붙어서 뭐 자기네들은 유럽의 경찰을 자처하지만 여기저기 붙어서 이게 빨리 실리를 추구한다 뭐 그런 거지. 이것은 신현재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밑에 자막 하나 깔아줄게요. 되게 복잡합니다. 진짜로 이건 내가 계속 복잡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지금 이 영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다시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유럽의 국경은 없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눈에 보이는 건 나라 영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행함에 있어서 유럽에 처음 어느 나라로 들어가는지랑 이제 나가는 나라에서 정도만 도장을 찍는다라고 보면 되지.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상 국경이 없고 그냥 기차를 꼭 탈 필요도 없죠.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아니면 나는 뭐 어떤 경우도 있었냐, 독일에서 카풀 쉐어링을 타고 그냥 프랑스 파리까지 나라를 이동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국경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유레일 패스는 그냥 하나의 운송 수단일 뿐이고 기차를 탄다 이것뿐이지 뭐 그거랑 국경을 넘는 여권 도장 찍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다. 하지만 저렴하다? 또 그렇지만도 않다. 옛날에는 저가항공이라는 게 없었어. 그러니까 운송 수단이 기차밖에 없었지, 장거리는. 근데 애초에 유럽이 잘 사는 나라들이고 물가가 비싸. 특히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 특히 스위스, 경의중앙선 같은 역 하나 가는데 6,000원 들더라고. 물가가 그만큼 비쌌어. 스위스랑 독일 같은 데에서 주로 열차를 탈 거면 유레일 패스가 저렴하지, 나름. 그 나라의 기차 표값에 비해서는. 근데 이제 유럽 전역을 여행할 때 프랑스나 뭐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쪽은 또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 그러면 이런 데는 꼭 유레일 패스를 타야 되느냐? 잘 모르겠어. 왜냐면 그 유레일 패스라는 게 또 제약을 걸고 시작하는 거거든. 자기 여행 일정을.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한테 안 맞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그 날짜에 체크한 날짜를 타야 되거나 뭐 며칠권을 딱 며칠 동안 몇 번을 탄다거나 그 계획을 다 짠 상태에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 거의. 물론 뭐 플렉시라고 해서 좀 변동적으로 쓰는 게 있어. 나도 뭐 30일 중에 15일만 체크해서 타는 거 타다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 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이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음성 변조하고 모자이크 처리하고 얘기할게. 이 채널에? 그렇지, 그렇지. 어쨌든 유레일 패스는 옛날엔 필수품이었다면 요즘은 이제 선택사항이다. 왜냐? 저가항공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마드리드에서 런던 간다. 뭐 나도 한 5만원, 7만원에 갔고. 근데 또 단점이 있지. 저가항공의 단점. 도시에서 멀어, 공항이. 그래서 그 비용을 또 생각하면, 그 시간 비용 생각하면 런던 같은 경우 공항이 4개인데 예를 들어서 뭐 런던항공,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항공 이런 거 타고 들어가면은 히드로우 공항으로 들어가. 이게 이제 대형 항공사들이 쓰는 허브 공항이고. 자, 어디 있냐라고 하면 아까 거기보다 훨씬 멀죠.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인 건 둘째 치고 당연히 반대일 수 있지. 근데 훨씬 멀죠. 여기까지 가는 셔틀 비용이 또 추가로 20유로 막 이렇게 든다는 거야. 공항 나가는 셔틀 비용이 비행기 값보다 비쌀 때가 있어. 왜냐면 그 셔틀 비용은 항상 고정돼 있거든. 15유로, 20유로로. 저가항공은 멀어도 자리가 비어있으면 그냥 싸게 판다니까, 티켓을. 그래서 나 바르셀로나에서 런던 가는 것도 진짜 싸게 탔고. 야, 이게 나 바르셀로나에서 시무룩해져 있는 난데 왜 시무룩하냐면 규빈이 형이랑 한 달 동안 놀고 떠나니까 그런 와, 말이야. 어떻게 알았어? 거기서 한 달 동안 있었잖아요, 마드리드.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규빈이 형이랑 헤어진 거는 그 며칠 전이고 다른 어떤 여학생이랑 그냥 잠깐 같이 여행하면서 그래도 한국어를 쓰고 즐거웠는데 그렇게 한 달가량을 한국인이랑 보내고 즐겁다가 나 혼자 남겨진 거야. 정확히 8개월 지났을 때야. 그치, 정확히 절반 정도야. 나 이때 돌아갈 뻔했다니까. 그랬더니 뭐 내가 아는 놈이 야 신현재 세계 일주가 아니라 신현재 세계 반주냐고 그렇지. 놀려가지고 내가 자존심 때문에 내가 결국 다 했다. 그렇지. 이게 아까 말한 공항에서 시내 들어가는 그 버스인데 진짜 멀어. 그리고 이 가격도 비싸. 이게 거의 저가항공 수준의 가격이었어. 근데 그래도 이렇게 저가항공이라도 타고 가는 게 어디야. 멀리 가는 거는 비행기로 가도 좋겠고 그냥 가까운 거리 가는 거는 그냥 버스나 그냥 기차로 이동한다고 보면 되게 쉽겠네요. 왜냐면 먼 거리는 그러니까 기차는 거리에 비례해서 요금이 매겨지니까 그리고 기차보단 버스가 싸긴 싸. 확실히 버스를 타야지. 버스 타야지. 근데 이제 또 기차가 훨씬 편하지. 낭만도 있고. You know? 기차 낭만 알아? 난 비행기 빼고는 난 둘 다 낭만이 있다고 생각해. 비행기 낭만은 왜 없어? 없죠. 수많은 저 거리에 있는 스토리와 그런 걸 두고 그냥 한 번에 쑥 가는 인스턴트식의 풍경이든 거기서 갈 때 만나는 사람들이든 뭐든 엄청난 스토리가 이렇게 쌓일 수 있고 그런 걸로 다 건너뛰고 한 30분, 1시간 만에 넘어가. 맞아. 근데 비행기를 나도 많이 안 탔을 때는 그냥 비행기 타는 것도 즐거웠는데 나 진짜 세계 일주 때도 그렇고 이제 그 이후로도 베트남도 수업 왕복 다니고 막 100번 넘게 타니까 비행기 진절머리 날 것 같아 이제. 옛날에는 비행기 타면은 즐거웠거든. 막 어릴 때는 와 막 놀러 간다 이랬는데 비행기 놀래. 내가 어떤 비행기 또 썰이 있냐면 내가 이제 세계 일주 이후에도 정말 여행을 많이